안녕하세요. 냉해 피해 없이 참깨 파종 100% 성공 비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또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팔개는 지금 참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4월 말인데 왜 파종을 하냐면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낮에는 초여름을 방불케 하고 또 기온이 낮아서 서리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5월 18일 정도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이팝나무가 완전히 만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 20일 전에 이팝나무가 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꽃들이 막 한꺼번에 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파종을 하는데 또 서리 피해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렇게 된서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4월 24일이 만상이지만 5월 초순까지 이렇게 서리가 오기 때문에 지금 파종하면 싹이 서리 피해 없을 때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종 후에 이렇게 엘그로우 부직포를 덮어서 서리 피해가 완전히 없을 때까지 놔뒀다가 이거를 걷어내게 되면은 서리 피해 없이 빨리 참깨를 파종했어도 탈 없이 우리가 참깨를 수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늦게 일찍 파종하고 노지에다가 파종을 해서 이런 부직포를 못 덮었을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에 포토모를 해서 포토 상자에다가 길러가지고 모종을 정식하면 또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순경이나 모종을 다 이렇게 정식을 하면 안전하겠는데 주말 농장에서는 이 포토모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말만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농장 하신 분들은 바로 노지에다 저처럼 심으셔가지고 이 부직포를 덮어서 이 싹을 틔우도록 하시면 이 부직포를 덮게 되면 발화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매년 종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는 종자 소독 필이 돼 있어요. 종자가 소독이 되면서 이렇게 코팅이 다 하나하나 돼 있습니다. 초기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냉해 피해는 잎 가장자리부터 갈색이 되고 또 심했을 때는 전체가 딱 그냥 줄기 전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록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방을 하려면 반드시 이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다가 심거든요. 심는데 밭에서 참깨를 채종해가지고 또 심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참깨 알이 너무 잘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참깨를 여기다 넣어서 뚜껑 닫은 다음에 이런 구멍에다 놓고 탁탁 하면은 바로 참깨 알이 메달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코팅된 종자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데 자가 채종한 걸 이용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반드시 종자 소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깨 소독을. 그래서 지난해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참깨 종자 소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가 채종한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발화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지금 발화율이 뒤가 70% 쓰였어요. 근데 집에서 자가채취는 더 발화율이 안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확량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지난해에 생산했던 거 오래 심고 이렇게 하시면 묵혀놓은 종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10평 기준으로 해서 10평에 3kg 정도 수확할 걸 예상을 하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써진 대로요. 방법은 한 구멍에 이 씨앗을 3개 내지 5개 정도를 넣습니다.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발화율이 70%밖에 안 된 데다가 또 올라오고 나면은 그 뒤에 소금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소금 작업할 때는 한 2-5번 정도 나눠서 소금 작업을 하시되 마지막에는 튼실한 모 하나만 남기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정상적인 것을 추려내 가지고 이렇게 솎아주기 하고 하나씩 남겨놓은 것이 훨씬 수확량도 많고 이렇게 종시를 많이 한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보통 뭐 2개는 남겨줘야 서로 죽으면 저기 한다는데 서로 밀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양소도 뺏어 먹을 뿐만 아니라 더 이제 이렇게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
가지치기를 적게 해가지고 오히려 수량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구멍에 하나 키우기. 그리고 이제 저 맨 끝털이에다는 제가 조금은 여유 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5알씩 넣어서 그대로 올라온 것을 놔둘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해까지도 해보니까 참깨는 뽑아서 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론상. 그러는데 바로 뽑아가지고 뭐 물 주고 이런 하게 되면은 저도 죽더라고요. 일부는 죽은데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참깨 모종을 갖다가 이식을 해줬더니 다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올해는 다른 상토 못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이 노지에다가 끝들이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거기다는 좀 그 모종판처럼 심어놨다가 중간에 결주들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제가 비 오는 날 심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참깨밭을 만들어 놓고 좀 시일이 지났더니 이게 굳어 있어요. 이렇게요. 굳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호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흙을 붓습니다. 부숴 가지고 여기를 살며시 모든 씨앗의 2배 내지 3배만 하라고 그랬죠? 살며시 이제 흙을 걷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놓습니다. 여기 낮았죠? 낮았는데 이때 놓을 때 이거를 따다닥 붙여서 놓지 마시고 이렇게 한 것보다도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게, 씨앗이 떨어지게 해야 나중에 뽑아낼 때도 서로 흔들리지 않고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파종을 했다고 가정하에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내일 비가 올지라도 오늘 물을 살짝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주는 이유는 이 씨앗하고 흙하고 딱 밀착되도록 하거든요. 물을 주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쵸?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해주는데, 이때 이제 이 비닐이 날리지 않도록 이 비닐 구멍도 막아주시는 겸 상토를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가 두께가 되겠죠?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다 파종을 마쳤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됐은 다음에 이거 부직포를 이렇게 살짝 덮어서 양쪽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클립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돌 같은 걸로 군데군데 이렇게 부직포를 쭉 고정을 시켜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부직포 고정을 딱 잡아 당겨서 하지 마시고 이 싹들이 올라오면 약간의 공간, 여유가 있게끔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